감성인형 감성주택.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성주택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건축학 개론의 수지가 있다면 감성주택에 저 체리가 있고 싶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저는 체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박지성 대표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저희가 임실로 나왔는데 대표님 여기는 어떤 주택이에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이 살던 집이 네. 있었던 곳이에요. 네. 그 집을 허물고 집을 새롭게 지은 집이에요. 그럼 외관부터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처음으로 딱 눈에 들어온 게 사실 네네. 컬러감이었거든요. 네네네. 뭔가 이 자재도 달라 보이고 네네. 위에는 좀 아이보리 빛깔 그리고 네네. 밑에는 그레이 톤으로 돼 있어서 네네. 좀 세련된 느낌이 들었어요. 네네. 지금 저희는 이런 모든 디자인들을 네,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네, 미리 이제 그 모델링을 해서 네. 실사진처럼 이 렌더링을 한 다음에 건축주님들께 보여드리고 그걸 토대로 네. 건축주님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해놓은 디자인들이에요. 네. 이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네. 세라믹 사이딩이라는 자재예요. 세라믹 사이딩이라는 자재는 지금 현재에서는 거의 가장 비싼 이 자재로 되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네. 이게 때가 안 타요. 때가 탔다 하더라도 네. 저절로 자기 정화 기능이 있어서 오, 진짜요? 예, 오, 신기하다. 이게 만약에 지금 그레이 색깔이잖아요. 네네. 만약에 하얀 색깔이 있어요. 오. 하얀 색깔인데 만약에 오염이 됐어. 네. 흙이나 먼지가 네. 묻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비를 맞고 햇빛을 받으면 네. 그냥 하얘져요. 자기 스스로 목욕을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물을 뿌리고 마름과 동시에 네. 얘네가 없어지는 진짜로요? 신기한 그런 자재예요. 오. 그다음에 이제 2층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이제 그 보편화되어 있는 그 네. 스타코라는 자재예요. 스타코. 예, 모래알 같은 거 안에다가 이 페인트 네. 염료를 같이 넣어서 고무처럼 탄성이 있는 재질로 코팅을 하는 거예요. 네. 쉽게 하는 이제 드라이비트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드라이비트는 얘가 이제 그 뭐냐면 시멘트에다가 네. 약간 비슷한 모래알갱이에다가 이제 페인트를 섞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미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크랙이 가고 깨져요. 네, 근데 이 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탄성이 있는 거라서 깨짐이 크랙이 나질 않아요. 예, 고무로 돼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죠. 아무리 오래 가도 금이 가지 않는 거죠. 네. 뭐 특이한 거를 발견을 했는데 네, 이 조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바깥에. 네. 이런 집들은 밤에 조명을 폈을 때 훨씬 더 예뻐져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조명들이 또 있어야 또 앞에 다닐 때 밤에 다닐 때도 깜깜하지 않고 주변을 돌아다닐 때도 네.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어떤 거요? 여름에 네. 벌레들이 잔치하듯이 이 집에 다 몰려들 네. 것 같은 네. 불길한 예감이. 네, 어딜 가나 이제 시골에 가면은 곤충들도 많고 벌레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바깥에 있는 등들은 잘 보면 알겠지만 네. 위 아래가 다 막혀서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 앞쪽에 있는 좀 이따가 이동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관문 앞에 있는 포치 앞에 있는 네. 그 등도 네. 벌레가 머무르지 못하고 밑으로 다 떨어지도록 우와. 그렇게 그런 어떤 디자인을 적용한 네. 다이아몬드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네. 또 네. 이 앞에 베란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네. 여기는 이제 데크 자리고요. 데크. 데크인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마루겠죠, 마루. 마루. 그렇죠. 여기를 뭐 네. 대청마루처럼 네. 걸터 앉아서 이 산을 구경을 해도 되고. 네. 그리고 여기서 뭐 테이블 놓고 차 한잔 해도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겠죠. 네. 네, 저희가 지금 현관에 나왔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보시다시피 세라믹 사이딩이 있고 단열 방화 도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얘도 이제 이렇게 끝까지 열면 이렇게 말바블 위에 없어도 그냥 걸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닫히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또 보면 이 물바지가 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물바지요? 예, 물바지 2층에 테라스가 있어요. 네. 테라스 바닥에 물이 고이면 안 되잖아요. 그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한번 보시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위에도 이제 그
편백나무로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아늑한 하나의 장소. 네. 그리고 우산을 여기서 네. 피고 나가거나 접고 들어오거나. 아. 그리고 나왔을 때도 비 오는 날이든 아니면 뭐 눈 오는 날이든 충분히 여기 서서도 바깥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저는 이제 처음 봤을 때 요 조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네네. 나선형이 네.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런 형태의 조명이 요즘 되게 유행이에요. 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 이름을 붙인 게 네. 높은 음자리표 네. 이제 그 같은 느낌이라고 해서 높은 음자리 조명이라고. 오, 아, 저희가, 높은 음자리. 제 작년에 파주에 이제 건축을 할 때 네. 그 작곡가님들이 오. 부부가 사는 집을 지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최초에 선택했던 이 모델이라서 오. 그 뒤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셔갖고서 오, 그렇구나. 예, 거의 여러 군데 적용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작곡가 부부들이 네. 저희 회사의 로고송하고 오. 예, 감성인연 감성주택하고 네. 감성 네네네네네. 네, 맞아요. 다 작곡을 해주신. 우와, 대박이다. 네, 네. 신발장 요 색깔도 되게 예뻐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게 건축주님이 살던 집을 허물고 다시 지었기 때문에 아. 짐을 어떻게 바로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집이 되게 어수선할 거예요. 네네. 그걸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 네. 3연동 도구라고 해서 네. 이게 연동이 돼서 이제 이렇게 많이 열리죠. 네. 많이 열려서 아.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예, 그래서 이 디자인도 저희가 이제 전부 다 영땡 사건데 전부 다 이제 건축주님이 선택을 한 거를 저희가 다 달아드린 거예요. 아, 예.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소로 한번 네. 보시죠. 예. 네. 여기 거실로 들어오니까 가장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여기 큰 창이에요. 네네, 굉장히 그렇죠. 큰 것 예. 같아요. 맞아요. 예. 보통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는 네. TV도 보는 자리고 네. 그리고 손님도 맞는 자리고 네. 가장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음. 자리이면서 음. 이 바깥으로도 출입이 가능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데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출입이 가능한 큰 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에서는 또 가장 머무르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이 햇빛이 오랫동안 겨울에 들어오고 또 여름에는 햇빛이 높게 뜨니까 햇빛이 최소한으로 들어오고 해줘야 되잖아요. 네. 예. 시원하고 따뜻하게. 그렇죠. 웬만하면 이 향이 햇빛이 들어오는 쪽에서 음. 좀 넓게 빼줘야 네. 집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온실 효과라고 그러죠. 네. 그 난방을 좀 난방비를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네. 또 이쪽에도 예쁜 창이 있고. 네, 맞아. 이쪽에도 이제 채광도 들어오고 이제 뷰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뭐 간접등을 이제 등박스를 크게 내려갖고서 네, 바깥쪽으로 이제 간접등이 은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 밤에 아무래도 이제 주등 끄고 이 간접등만 켜놔도 굉장히 은은한 분위기를 오. 낼 수가 있거든요.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네. 주방 쪽으로. 여기는 제가 이제 찾았어요. 네네. 조명들이 다 너무 예뻐요. 네네. 네. 처음에 설계를 하고 나서 네. 설계가 웬만치 마무리가 되고 나면 네. 타일, 그다음에 도배지, 마루, 바닥에 있는 마루, 네. 그리고 조명 네. 모든 것들을 네. 건축주님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미팅을 가져요. 네네네네. 인테리어 부서에서 어떤 것들을 추천을 해드려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렸던 것들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선택하셨는데 네. 굉장히 트렌디하죠. 엄청 예뻐요. 굉장히 트렌디하고 네. 예술적인 느낌이 예, 굉장히 많이 들죠. 산 모양처럼도 느껴지고. 산이 있고 이렇게 태양이 또 네, 없고. 맞아요. 예.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예. 너무 아름답고요. 그 컬러감들도 다 민트 컬러로 네, 은은하게 또 통일감을 준 것 맞아요. 같아요. 최근에 또 이 민트가 약간 좀 대세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모던한 네. 무채색이 가장 깔끔하고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네네. 예. 유행을 타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무채색은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에 집도 마찬가지로 그레이, 진그레이, 네. 뭐 백색, 네. 이런 무채색으로 해놔야 네. 다른 가구들이 살아요. 아. 얘네들이 너무 진해버리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중국집 같은 느낌이죠. 막 빨간 벽이 있고 네. 가구를 해놨는데 가구 안 살고 그런 느낌이 나겠죠. 예, 그래서 이 집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창틀 색깔, 벽지 색깔, 네. 그리고 타일 색깔, 네. 웬만한 것들이 전부 무채색으로 다 해놔. 문 색깔. 맨 처음에는 네. 이 건축주님들이 네. 이 상부장을 네. 안 하시려고 했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상부장 안 하는 게 대세예요. 오, 그럴 진짜요? 대신에 이 오. 상부장을 이 안쪽으로 놓든가 아. 아니면 좀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는 넓게 빠진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어머니 혼자 사시다 보니까 넓게 뺄 필요가 없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납이 너무 없는 상황이죠. 여기 아일랜드에도 들어갔으면 아일랜드 밑에도 수납 그쵸, 그쵸. 있는데 네. 아일랜드는 안 들어오신 거고 네. 그냥 이렇게 기역자로만 짧은 네. 기역자로만 해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수납이 너무 없으니 짐이 만약에 놓을 데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추천을 들어가지고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냉장고는 2대를 쓰신다고 해서 처음에 냉장고까지 개수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이제 계획을 다 잡아드린 거예요. 아, 아예 그래서 이렇게 넓게 공간을 확보를 해놓은 거군요. 그렇죠.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네. 가져오실 짐이 무엇인지 어떤 모델 제품인지를 다 여쭤봐요. 다 여쭤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춤이 돼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빌트인은 아니지만 네. 세미 빌트인 같은 느낌으로 네. 저희가 집을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공간도 그거에 맞게끔 해드리고. 네. 다용도실이에요. 네, 보통에는 이렇게 닫아놔야 되겠죠. 열리고 닫힐 때 끝에서 화장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댐퍼가 다 앞뒤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좀 있는 거고 쓰시던 냉장고. 김치냉장고가 네. 딱 들어가게끔 와. 만들어놨어요. 네. 여기도 그럼 이 사이즈에 맞춰서 공간을 뺀 거예요? 아 그렇죠. 우와, 네, 그렇구나. 설계를 하다 보면 네. 우리는 뭐 몇 평이 필요해요. 우리는 몇 평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뭘 갖고 얘기하는 거냐면 대충 평당 얼마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돈에 맞추는 게 아니라 네. 쓸 공간을 설계를 하다 보면 그게 내가 처음에 30평을 계획해도 32평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35평을 계획해도 32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평 정도면 되겠다는 건 맞아요. 네. 30평대냐 뭐 네. 40평대냐 이건 맞아. 근데 네. 정확하게 우리는 35평으로 해주세요. 33평으로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2평, 3평 정도가 늘어나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협의를 보죠. 건축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공간이 나온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줄일 공간이 있겠느냐. 그렇게 네. 협의해가지고 공간들을 확보하는 거군요. 그럼요. 저희는 이제 100% 우리가 맞춤 설계라는 것은 정말 건축주님의 어떤 사정과 그다음에 이 갖고 계신 어떤 짐들과 가족 구성원과 내 동선은 이게 좋겠다. 그리고 땅 모양과 땅 모양은 길다랗게 생겼는데 집은 이렇게 생길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맞춤 설계라는 것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을 한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네. 대표님, 근데 여기 네. 뭐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은데 여긴 뭐예요? 네, 여기는 이제 계단 밑에 있는 창고 공간이에요. 창고? 네, 계단이 사실은 그 한 층에 2평 정도를 잡아먹거든요. 여기서도 2평을 잡아먹고 2층에서도 2평을 잡아먹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활용성을 있게 해야 되잖아요. 네. 계단이 올라간 곳에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니까 이 공간을 활용해서 네. 이 창고를 만든 상이고요. 네. 여기에는 또 이제 창문이 없잖아요. 네. 창문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어떤 걸 넣어놓을지 모르겠지만은 좀이 생긴다던가 곰팡이가 생긴다던가 네. 그런 확률이 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갤러리 창을 갤러리 도어입니다. 갤러리 도어. 갤러리 영어로 도어. 네. 네. 청소기 같은 거 네. 그리고 공구 같은 거 잘 안 쓰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할머니 방이죠. 할머니 방이기 때문에 이제 북박이장도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이제 쭉 놓으셨고, 여기 창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네, 그 도루식 창은 이제 열리는 게 좀 특이하죠. 네. 얘를 이제 위를 살짝 열고 싶으면 위쪽으로 얘를 돌려서, 네. 그래서 얘를 살짝만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네. 환기가 되는 이거를 틸트라고 하거든요. 틸트 창이라고 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넣어서 네. 얘를 이쪽으로 열고 싶어. 네. 이렇게 돌리면 네. 이제 여는 방향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열면 이게 턴. 그래서 이거를 틸트 앤 턴 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틸트 앤 턴 창. 줄여서 TT 창. TT! TT! 귀엽다, TT 창. 잠글 때는 아래로 내리면 이제 꼭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원래는 이게 기본이 이제 백색인데 이렇게 내부에 이제 랩핑을 저희가 이제 이 진 그레이로 랩핑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오. 이 검정색으로 저희가 이 창에 대한 이 네. 창대 보드를 돌려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이제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외부로 봤었을 때 약간 검정색 액자 같은 느낌은 들도록 네. 그렇게 이제 제작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네. 그리고 창이 좀 특이한 게 여기 약간 선반처럼 네. 뭘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식물이라던가. 맞아요. 어. 그리고 저 뒤쪽은 이제 네. 드레스룸이죠. 네. 오. 그러니까 장이 따로 있는데 드레스룸이 있다는 얘기는 네. 이 장은 장대로 쓰시고 네. 이쪽은 팬트리 공간으로 다른 어떤 그 음. 자주 쓰시는 물건들을 수납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은 이제 네. 화장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불을 켜고 이제 화장을 하시라고 좀 예쁜 간접 네. 조명, 예, 네. 원형 이제 등이 예쁘다. 있죠. 예. 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계단으로 2층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네. 지금 1층 그 마루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네. 바닥이랑 달라요. 아 그리고 좀 1층에서 설명 못 드렸었던 게 있는데 네. 1층의 마루가 모양이 네, 맞아요. 네, 네, 헤링본. 헤링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에세 스타일에서 많이 하고요. 저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자재 로스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시공비가 좀 더 많이 나와요. 아, 예, 그렇구나. 2층은 일반 헤링본이 아닌 일반 시공으로 해놨어요. 예, 이 바닥에 있는 네. 계단은 이 멀바우라는 이제 계단재예요. 굉장히 단단한 집성재예요. 나무와 나무를 압착을 해서 이제 접착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 나무가 다 다르죠. 네. 예. 그래서 색깔이 조금 예. 다르네요, 다. 다른 것들의 나무를 꽉 붙여놓은 건데 아. 이 멀바우 집성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겁고 단단한 재질이라 음. 우리가 밟고 다니는 데 있어서 내구성이 엄청 튼튼한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또 계단을 또 올라오다 보면 또 창이 세로로 정말 긴 창이 진짜. 예, 전 이거 액자인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네. 이 계단감을 또 이 계단실이 또 공간이 네. 솔직히 아깝잖아요. 네. 이 공간 자체가 다 빠지는 공간이거든요. 2층에서. 그래서 네. 여기서 뭔가 지나갈 때 약간 갤러리 같은 느낌으로 네, 좀, 맞아요. 힘도 좀 주고 조명에 예, 그래서- 너무 멋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깥에 이제 뷰도 길 따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네. 예,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2층으로 올라가 보시죠. 네. 자, 올라오면 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네. 이제 테라스가 되겠죠. 네. 올라오자마자 넓은 이제 바깥에가 보이는 곳이다 보니까 네. 바로 이제 나가서 네. 이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한번 나가볼게요. 네. 테라스는 꼭 한 개씩은 한 군데씩은 하셔가지고서 네. 꼭 휴식 공간이 좀 될 수 네. 있도록 해놓는 것 같아요. 바닥재도 이제 밑에서 있는 데크재하고 같은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멘트 데크이기 때문에 오. 수축 팽창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썩을 일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자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네. 가보시죠. 이쪽 나오자마자 여기는 뭐 어떤 공간일까요? 뭘까요? 보일러? 예, 여기는 원래 없던 공간이에요. 여기는 원래 이제 계단실이 원래 보여져서 이렇게 네. 좀 개방감을 주려고 했던 공간이에요, 사실은. 아. 예, 그랬는데 음. 여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여기도 차라리 윗 공간이 다 버리는 공간이잖아요, 사실. 네네네네. 그쵸. 다 버리는 공간인데 여기는 원래 또 2층에서 없는 공간이고 얘 2층에서 뛰어오는 공간이에요. 요만큼을 또 먹어 들어간 거예요, 공중으로. 네. 공중으로 먹어 들어가서 공간을 하나 만들어내서 오. 여기 이제 하나 이제 수납 공간. 오. 나중에 이쪽에 이제 그 선반을 다 놓게 오, 되면 네네네. 충분히 또 다른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죠. 네. 수납장 같은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 이제 2층 화장실로 왔는데 네네네. 화장실이 조금 특이해요. 천장은 네네. 나무로 돼 있고 네네. 여기랑 또 다르네요. 네네. 네, 여기는 이제 1층하고 네. 2층하고 이제 쌍둥이처럼 똑같이 이제 화장실을 만들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타일이건 바닥에 있는 타일이건 간에 건축주님들이 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오. 해서 맞는 걸로 가장 무난하게 선택이 된 것 같아요. 위에는 저희가 이제 편백으로 저희가 이걸 해드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공간에는 이제 습기가 많이 차니까 네. 이제 환풍기를 갈아서 이제 빼기도 하고 네. 창문을 열어서 이제 또 환기를 시키기도 하고 네. 예,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는 네. 이걸 이제 젠다이 선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젠다이를 놔서
각종 뭐 화장품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홈 클렌징 뭐 이런 거 거. 볼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네.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네. 이쪽이 이제 2층에 2층 방이에요? 예, 2층 방이죠. 우와, 여기도 역시 뭐 두 곳에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있는 창문이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원래는 이제 실당 원래 창문 하나 정도 있는 게 정상인데 음. 실당 이제 창문이 하나 있을 때와 두 개 있을 때의 장단점이 있겠죠. 네. 두 개가 있으면 개방감이 엄청나게 많아서 굉장히 이렇게 실내에 있는 건지 야외에 있는 건지 약간 그런 느낌이 맞아요. 혼돈할 수 있고 네. 또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식사이라든가 이런 거 배치가 굉장히 좋아요. 한쪽에는 또 이제 옷장 대신에 이제 팬트리를 설치해서 네. 옷을 놓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전에 자기들이 입던 옷도 옷을 네. 놔서 갈아입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되겠죠. 네. 이제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도 2층에 되게 네. 큰 공간인데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2층은 여기는 이제 가족실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가족실이요? 네. 어. 그냥 가족들이 쓸 수 있는 이제 다용도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달면 방이 되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2층 거실 같은 느낌. 어, 네. 편안하게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그 과일도 까먹고 이제 어. TV도 볼 수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쉼터 공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역시 여기도 창이 너무 예뻐요. 네, 네. 가로로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굉장히 와이드하죠. 어떻게 하면 어디서 찍으면 예쁠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네, 네. 이 공간마다 사진 찍을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도 좋네요. 네. 여기까지 하는 게 이제 저희 이제 그 이 집은 다 둘러본 것 같고요. 네. 예, 제가 이제 임시까지 왔으니까 옆에 있는 이제 부안 현장이 있거든요. 오. 예, 부안 현장에 이제 골조가 끝난 상태니까 네. 제가 또 건축 정보를 또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네.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네. 예, 마지막 촬영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예, 그쪽 보고서 네. 예, 이동하는 걸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안으로 뿅! 와, 저희가 지금 1초도 안 돼서 바로 이렇게 부안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예, 가깝네요. 네, 엄청 예, 가깝네요. 순간이동으로 왔네요. 네. 예. 여기는 네. 어떤 집이에요?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단층 주택이에요. 단층 주택이지만 오. 천고를 높이 했어요. 오. 그래서 천고가 마감에서 마감까지 천고가 3m. 오, 예, 3m. 예, 3m 정도 되고 그리고 한 지붕이지만 네. 한 지붕 두 가족 같은 느낌. 오. 예. 그래서 현관문을 들어가면 공동으로 쓰는 이제 팬트리와 신발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양쪽으로 또 문이 또 있어서 오. 예. 양쪽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가족 같은 느낌. 한 가족이지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거 그렇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두 집 같은데 잘못하면 1가구 2주택 되잖아요. 한 집 지면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 법적으로는 피해 가면서 오. 그러려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일단은 법리적인 걸 해석은 네. 절대로 현관문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 진짜요? 예, 오, 예. 네네. 현관문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되니까 현관문을 일단 하나로 만들고 설계를 할 때 그리고 또 이제 들어갔을 때 분리된 세대처럼 보이면 안 돼요. 터져 있는 공간 말 그대로 이 동선으로만 이제 나눠져 있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형태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일단 그 외관부터 일단 본다고 하면 지금 뭐 어떠세요? 외관 보실 때? 아까 단층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네네. 처음 봤을 때 네. 다락방 아니면 저는 2층 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엄청 네, 네. 높아서. 네네. 근데 단층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깜짝 네네. 놀랐어요. 아, 이 단층치고는 굉장히 높은 천고를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밖에 이제 작업하는 게 아까 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맞아요. 예. 핑크 되게 아이스크림 가게 네, 같아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 같다라는 네. 느낌 받으셨죠? 네. 예. 그래서 저거는 이제 아이스크림 핑크가 아니라 아이소 핑크예요. 저 아이소 핑크를 이제 붙이는 이유는 네, 이제 저걸 이제 레인 스크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레인 레인 스크린. B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냐면 지금 현재 네, 저 하얗게 붙여 있는 종이가 있잖아요. 네. 투습 방수지예요. 그래서 이 투습 방수지를 붙여 놓으면은 집 안에 있는 네. 습기들이 네. 바깥으로 배출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럼 얘를 바깥으로 배출되면 어딘가로 흘러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레인이라고 표현해서 얘가 흘러내릴 수 있도록 만든 게
레인 스크린이다. 그리고 여기도 보다시피 전부 다 그 창호가 독일식 창호로 들어갔고 네. 바깥쪽만 지금 랩핑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은 네네.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은 50% 이상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우와. 예, 왜냐하면 집 모양은 일단 다 커졌으니까 더 이상 커질 데가 없어요. 맨 처음에는 네. 땅바닥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땅바닥에서 기초를 하고 골조를 다 올렸기 때문에 네. 골조가 됐으면 거의 50%가 넘게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 외장 지붕, 네. 그 다음에 내부에 단열재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석고 마감하고 그 다음에 문틀 달고 다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화장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나중에 뭐 화장은 뭘로 하냐면 도배지, 마루, 타일, 뭐 얘네들로 화장하고요. 액세서리는 이제 조명으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쁘게 어디 나갈 준비가 외출할 준비가 다 끝나는 거죠. 예, 예.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네네네. 내부 공간을 한번 확인해 보고 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예, 일단 따라오시죠. 가볼까요? 예, 예, 예. 현관문이 하나고 네. 양쪽으로 갈라진 공간. 예. 그리고 이 앞에는 이제 공동 팬트리. 예, 이쪽에 이제 한쪽으로는 이제 신발장이 들어갈 거고, 네. 뭐 이렇게 팬트리가 큰 거 보면 자전거를 놓을 수도 있고, 골프백을 잔뜩 놔둘 수도 있고, 오.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쓸 수 있는 다용도실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즘에 또 팬트리가 큰 게 좀 유행이에요. 오, 왜요? 현관에서 네. 현관에 신발장이 있고 이런 것보다도 네. 이제 현관에서 또 다른 공간을 열었을 때 뭔가 놀 수 있는 것들, 애들 뭐 퀵보드라든가 뭐 자전거라든가 뭐 취미 할 수 있는 것들을 집안에 들이기 애매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또 신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럼 신발장도 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신발장 막 진열해 놓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또 팬트리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층으로 했기 때문에 계단에서 충분히 없어질 만한 공간들을 이렇게 활용해도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단층이 더 가성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2층이었으면 네. 요만한 공간이 네. 2배가 없어지거든요. 아, 진짜요? 1층에서 한 번, 2층에서 한 번. 아, 그러네요. 아까처럼. 네네네. 그러려면 1층은 또 반만 쪼개서 속에 쓴다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창고 같은 거 만들고. 아. 예. 그래서 네. 단층이 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천고가 네. 굉장히 높죠. 진짜 높아요. 예, 높죠. 그래서 이 나무 있는 데서 이제 마감이 되는 건데 현재로 저희가 서 있는 데서부터는 한 높이가 3,100이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저희가 이제 난방 설비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아. 그 단열재를 깔고 난방 설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바닥 난방을 하니까 바닥이 뜨끈뜨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비를 하고 나면 또 그만큼 또 한 100 정도가 올라와요. 올라오고 그 위에 이제 마루가 올라가고 위에도 속고보다 다 붙고 마감이 다 끝난 상태에서 쟀었을 때가 3,000, 3m. 예, 그러니까 엄청 높죠. 네, 엄청 높아요. 일반 아파트들이 보통 2,300. 그러니까는 답답함이 없겠죠. 네, 네. 좁아 보이지도 않고 네. 엄청나게 커 보이고 예, 그런 장점이 있죠. 예. 여기는 그럼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작은 이제 그 거실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 소파를 두고 저쪽에다 이제 테레비를 놓고 하는 이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들어오면서 앞에를 보고 이제 여기를 앉고 그다음에 옆쪽이 저쪽에 이제 그 저 배수관이 있잖아요. 네. 저기 싱크대를 쓰는 물이 절로 빠지게끔 하는 이제 공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기가 주방, 여기는 거실. 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주방 옆에는 이렇게 늘 다용도실이 같이 붙어요. 네. 예,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수납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주방창이 이렇게 큰 경우가 없어요. 그럼 여기 상부장이 절대로 안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나머지 모자른 것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탁기와 뭐 냉장고 같은 거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상부장을 이 안쪽에다가 만들든가 나중에 선반을 만들든가 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 수납이 충분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쪽이 저쪽보다 좀 좁아요. 그죠? 예, 전체적으로 작은 편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복도 안에 이제 동선이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데가 이제 작은 방이 하나가 있고요. 예, 작은 방이 하나 있지만 방은 작지만 창문은 크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예. 그걸 느꼈어요. 거의 뭐 한 예. 벽을 다 차지하는. 그렇죠. 예. 굉장히 채광이 좋은 그런 이제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박이다. 예. 그리고 나와서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여기가 이제 화장실. 예, 여기가 이제 화장실화 됐죠. 예. 여기가 이제 세면대가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그 변기,
여기서 이제 샤워하는 거가 되는 거죠. 예, 예. 여기 환풍기가 위에 또 환풍기가 달려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또 뺄 수 있게끔 습기를 뺄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고요. 또 여기 예, 창문이 있어서 예, 습기 같은 거 금방 열면은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틸트로 열어놓으면 습기 금방 날아가 버리겠죠. 예. 그러면 나중에는요 네, 네. 여기 공간을 또 채우는 거예요? 네, 요 공간마다 전부 다 단열재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이 따뜻하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쪽 방 같은 경우에는 창이 완전 코너가 서로 밀착되어 있는 예, 창이 됐죠. 이걸 이제 코너 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보통 이제 코너 창 같은 경우에는 저 프레임 없이 유리만 이렇게 연결된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목조주택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저희가 기둥만 하나 놓고 나서 거의 붙여놨기 때문에 3D로 열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파노라마 창처럼 그렇게 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창도 이렇게 낼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네. 창이 이렇게 세로로 빠졌었네요. 네네네. 이거를 이제 주로 거실 같은데 네. 이런 창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약간 전체가 다 보이는 듯한 이런 느낌이고 또 여기는 양쪽은 픽스 창으로 놓고 이거 하나만 더 개방이 되게 해서 바깥에 뭐 누구 부를 때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진짜 여기도 엄청 커요 창이. 네네. 여기도 엄청 크죠. 네. 그냥 예. 다 차지했네요. 예, 다 차지했죠. 네. 그래도 여기도 이제 창이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열고 나가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럼 현관으로 굳이 나가지 않아도 여기 그렇죠. 나갈 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방이 네.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여기 이제 배수가 여기 있잖아요. 네. 네. 7자로 된 이제 식탁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설거지하는 곳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겠죠. 예,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다용도실이고, 이제 뒷문으로 나가는 방화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방이 이제 큰 방. 예, 큰 방도 아까 전에 봤다시피 코너창. 네. 코너창 예. 바로 여기도 예, 있구나. 요 옆에 실로 한번 봐볼게요. 이제 이쪽이 이제 공용 화장실이 되겠죠. 예, 공용 화장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샤워하는 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서는 이제 세수하고 손 닦은 물들이 일로 내려가고 여기서는 일 본 것들이 내려가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라이나 이런 것들 꽂았을 수 있게 하고 네. 그리고 여기는 비데 꽂았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전부 다 이 전기가 네. 전부 다 이렇게 다 쇠로 된 걸로 다 내려왔잖아요. 이게 전기 그거예요? 이 안에 전기선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사이에 전기를 넣어서 이걸 이제 플렉시블이라고 하는데 불이 나도 얘네들은 잘 안 타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안에서 합선이 돼서 열이 발생해도 바깥으로 불이 번지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런 플렉시블이에요.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네. 예, 드레스룸이고,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작은 방이지만 또 코너창이 들어가 있고, 예. 작은 방인데 창이 크니까, 크니까 크고 답답한 게 높으니까, 없어요. 예. 이쪽이 이제 개인용 화장실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샤워도 하고, 세수도 하고, 일도 보고, 그런 이제 방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을 다 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이제 그 지붕, 이 천정과 지붕 사이 공간은 환기 공간이에요. 이 단열재가 네. 이 천정 부분에 다 들어가고 그 위에서는 그 햇빛 받은 더운 공기들이 네네네. 빠져나갈 수 있도록 또 전부 다 해놔요. 예, 예. 그리고 저런 거 보셨어요, 혹시요? 뭐요? 저 위에 뭐가 있죠? 저기 이제 뭐라고 써 있죠? 네. 예.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부터 우리나라는 네. 집을 지으면 집에 이제 대들보라고 그러거든요. 제일 높은 지붕에 보가 올라가면 그 안에다가 그 집을 지을 때 날짜하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염원하는 것들을 다 적어서 넣어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랑식이라고 해요. 상랑식. 상당식. 낭을 제일 높은 곳에 올렸다고 해서 상랑식이라고 하는데 상랑식을 하면서 이 집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뭐 평안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하는 하나의 재예요, 재. 예, 그걸 하시면서 그래서 옛날 한옥 같은 거 다 뜯어보면 와,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이런 걸 남겨놓으셨구나. 집을 지을 때 이런 걸 써놓으셨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제사를 지내서 저기 그 명태 한 마리 하고, 네. 예, 그다음에 날짜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 평화를 기원한다라는 예, 게 써 있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또 네, 부안의 네. 두 번째 집을 네, 네, 돌아봤는데 네, 네. 저 대표님이랑 같이 네. 다니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네, 네. 좀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그거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네. 제가 처음 접하는 것들이어서 네, 네. 되게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이렇게 신선한 질문들 들었을 때 이 건축에 관련되지 않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명하면서 저도 오늘 좀 프레시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촬영할 때 더 네. 많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네. 감성주택 저희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